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퍼거슨에 이어 뉴욕에서도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미국 내 인종차별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선 이틀째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뉴욕 맨해튼 곳곳에 울려 퍼진 시위 구호입니다. 백인 경찰에 목 졸린 흑인 에릭 가너가 숨지기 직전까지 외쳤다는 말입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8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성난 민심 앞에 당국은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경찰 수사 관행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경찰관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등 직무 교육을 전면 재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People, it will have an impact on millions of people because every interaction that every officer has with their fellow New Yorkers after they are trained again will be different. 법무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다시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은 인종과 지역, 신념을 넘어서는 미국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o our criminal justice system, too many Americans feel deep unfairness when it comes to the gap between our professed ideals and how laws are applied on a day-to-day basis. 오늘 밤엔 어제보다 더 큰 규모로 시위가 벌어질 거란 예상 속에 백인 경관 불기소 처분에 대한 규탄 집회는 미국 내 주요 도시로 빠르게 번질 기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서부의 명문 주립대 UCLA 캠퍼스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2세 한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플래시몹 공연을 펼친 것인데요. 미국에 자리 잡기 시작한 한국 문화의 현지화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플래시몹 현장을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CLA 캠퍼스 내 광장. 한 학생이 연주하는 첼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의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이어 하나둘 학생들이 모이고 화합을 의미하는 아리랑의 선율은 조금씩 음색을 더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어 사물놀이의 강렬한 리듬과 기타와 드럼까지 더해지며 아리랑은 학생들의 손에서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아리랑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선율인데 이 선율을 좀 알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알리고자 하면은 서양 악기로만은 이것이 충분하게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 악기도 쓰고 또 가장 학생들이 많이 듣는 밴드 스타일의 음악을 다 섞어서 그렇게 음악을 만들게 됐죠. 10분이 채 안 되는 짧은 플래시몹 공연이었지만 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화려한 아리랑의 선율에 빠져들었습니다. I had no clue of the relation to the cultural history of it, but I really enjoyed the sound of it, and I just came from my class and happened to walk by, so it was just a lovely performance too. I wish you guys would come play Santa Monica 3rd Street Mall or come out to Malibu or anything that we can do to furthe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I think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이번 플래시몹 공연은 UCLA 한인 학생회가 1년 전부터 기획한 것으로 공연진은 순수 1.5세 2세 한인 학생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문화를 배우고 경험해왔던 젊은 한인 학생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리랑을 조금 더 친근하고 친숙하게 많은 외국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인 학생으로서 좀 더 세계 속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학생들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된 아리랑. 대학 캠퍼스가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국제장애우의 날, 한국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대한민국 주 유엔 대표부를 찾았습니다. 내년엔 국제 스페셜 올림픽이 LA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이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곳은 주 UN 한국 대표부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국제장애우의 날. 한국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UN 대표부를 찾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이렇게 유엔에서 뜻깊은 행사,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유엔에서도 공연하고 저희 대표부 리셉션에서도 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기 아주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내년 8월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가 주최하는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을 한국의 장애우들이 나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 뮤직 페스티벌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제 홍보 차원과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그 음악성을 알리기 위해서 비록 장애인이지만은 일반인하고 다를 게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왔습니다. 미국 쪽 공연단의 후원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올림픽 대회입니다. 2015년 14회 하계 스페셜 올림픽은 LA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레곤주 포틀랜드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기업가가 노벨 평화상의 미국 내 지원기구인 홀리스틱 평화연구소에서 강연을 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라이트하우스 김태현 회장은 평화로운 삶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기업 활동이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홀리스틱 평화연구소는 국제분쟁 지역에 대한 현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대한 조사와 추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과식이나 늦잠 같은 나쁜 습관을 해결하려 해도 잘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미국에서 이를 도와줄 손목 밴드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어떤 원리인지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과식이나 늦잠은 현대인들에게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이 같은 나쁜 습관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 중인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업체가 개발한 손목 밴드.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손목에 찬 밴드가 경보음과 함께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전류로 사람에게 충격을 가합니다. 생체 리듬을 파악해 본인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으로 규정 위반자에게 이른바 벌칙을 주는 셈입니다. There's a lot of research that proves that supports the hypothesis of aversion therapy or shock therapy helping break bad habits. 개발 회사 측은 조건 반사 이론의 대명사인 파블로프 이론에서 영감을 얻었다면서 손목 밴드가 과식과 늦잠, 운동 부족 등 현대인의 나쁜 습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250, 우리 돈 27만여 원인 이 장비는 내년 초 출시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최근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대규모 해킹 배후로 북한이 지목돼 왔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에서 한글 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4일 소니 영화사가 해킹을 당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되고 영화 5편의 파일이 유출됐습니다. 데이터를 지우고 저장 장소를 파괴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북한식 해킹 수법이고 해킹 프로그램에서 한글 코드까지 발견되면서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까지 나서 이 같은 공격 수법은 아시아와 중동에서만 볼 수 있다며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어 배후 의혹을 증폭시켰던 북한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처음으로 해킹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어제 UN 주재 북한 대표부 관계자가 북한을 배후로 모는 건 조작된 거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니 측도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전했습니다. 앞서 소니 영화사는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가 진행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킹 배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해킹 주체가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름을 쓴 점과 위협 메시지를 영화사 웹사이트에 띄운 점 등은
북한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다룬 코미디 영화를 제작했는데 북한은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